오하 오하 오이로 오하 오하 오이로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 앞이 뿌옇다. 지나온 길도 흐릿하다. 우리의 기억도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처럼 희미해져 간다. 인간의 죽음처럼 기억도 사멸해 간다. 망각 속에서 기억을 붙잡아주는 것이 기록이다. 서울 종로 내거리에는 보통의 것들과 다른 기억의 상징물이 있다. 그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매서운 눈매, 꼭 나뭇잎.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나는 그와 그 동지들의 기억과 기록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나의 고향은 전주이다. 내 고향 전주는 나에게 독특한 역사적 감흥을 안겨주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시작인 태조가 태어난 도시이며 500년 봉건 왕조의 끝을 알리는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도시이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입에 담지 않았다. 쉬쉬했다. 무언가 금기처럼 느껴졌다. 1894년 이후 이 사건 자체가 조선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되었고 농민군 참여자는 역적으로 간주되었다. 가족들은 살기 위해 기록을 지우고 기억을 감추고 그리고 숨었다. 그래서 우리 증조부 때의 일이지만 동학농민군의 기억과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나는 몇 달 전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다. 100년 만에 귀향. 일본의 그 먼 대학 연구실 서가에 종이박스에 담겨있던 유골이 100년 만에 돌아오시다니. 동학농민군 학살의 주범이었던 일본에서 방치된 유골 하나가 발견되었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영면하지 못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머리만 남은 유골이 혁명의 무대 전주에 안치되었다. 일본인이 그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홋카이도 대학에 가서 홋카이도의 인류학 연구의 어떤 연구제로서 쓰여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반환해 왔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변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류학 연구를 하였다. 1906년 일본인 사또 마사지로가 유골을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로 무단 반출한 것이다. 유골에는 동학당 수계의 수급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유골 안에서 한 장의 문서가 나왔다. 수백 명을 죽여서 길을 막을 정도였다. 수계자를 효수하였는데 이 유골은 그중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유골의 주인공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도자로 활동했던 30대 청년이었다. 이 청년 혁명가는 전남 진도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30대 청년의 멈춰진 장래의식과 안장의례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다. 꽃 한 송이로 그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어서인지 나는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초승길 가는 데는 호호와 노소가 있나네. 전북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 전시관이 있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동학혁명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여기 지금 사발통문이 이제 원본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인데 지금 이게 실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발통문 원본입니다. 나는 사발통문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과 민중들이 작성한 여러 기록들을 따라 망각되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었다. 그 첫 여정은 고부봉기 당시 전봉준이 살았던 집터이다. 1894년 민생은 피폐했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 관리들의 수탈은 극에 달했다. 전봉준은 훈장 선생이었다. 분노한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리고 혁명을 알리는 고지문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사발통문이다. 각 마을의 마을 집당 비하 위와 같이 경문을 사방에 빨리 전달하니 사람들의 논의가 비등하였다. 매일 멸망할 것이라고 노래하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하며 기일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때의 도인들은 전후의 방책을 토해 결정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이 송두호의 집으로 도서를 정하고 매일 운집하여 순서를 결정하니 그 결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1.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쳐서 징벌할 것. 1.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1894년 2월 15일 봉기한 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만석보를 허물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사발통문을 띄운 지 약 한 달 만에 각지에서 모인 농민군 4천여 명이 무장에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무장 관할을 점령하고 탐관오리를 몰아냈다. 전봉준이 무장에 가서 손아준과 같이 무장 기포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출정식 같은 것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장포고문이다. 전국으로 발송한 무장포고문은 농민군의 전쟁의 목표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공경으로부터 방백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남몰래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 생각하고 벼슬아치를 뽑는 일을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장소를 온통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어 허다한 재화와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갚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움탕하게 노는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가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니 참으로 지방관들의 탐악 때문이다. 어찌 백성들이 공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무장포고문은 부패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반봉건적 혁명임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백산성은 47m의 낮은 산이다.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백산대회가 있었던 곳이다.
사람이 일어나면 흰옷으로 덮이고 앉으면 손에 든 죽창이 가득하다고 하여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농민군은 지금의 정읍에 있는 황토현에서 광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 그리고 거침없이 호남 제1성으로 불리는 전주성마저 접수한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동학농민혁명군은 사실상 전라도 일대를 장악한다. 1894년 5월 7일 전라가명 선화당에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전라가명 안에 직강소를 총괄하는 대도소가 설치된다. 민중과 정부의 합치에 의한 정치 시스템이 최초로 운영된 것이다. 국가를 적대해서 나온 세력에 대해서 국가 다시 조선 정부가 그걸 인정해주고 인정한 위에서 서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치, 공치, 함께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실행되고 실제 이루어졌다. 농민군이 제시한 패정개혁 안에는 징세제도의 개혁, 부패한 관리의 처벌, 사회적, 정치적 개혁 요구 등을 담고 있었다.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산과부의 객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집어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체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혁명은 봉건체제 유지 세력과 외세 의존 세력에 의해 멈춰섰다. 고종은 청군 파병을 논의한다. 주요 대신들은 파병을 반대한다. 그러나 고종과 민영주는 청나라의 파병을 강행한다.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인천항에 7,000명의 병력을 불법적으로 상륙시킨다. 화승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일본군의 신식소총과 대포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갔다. 관군의 기록에 의하면 시신이 눈에 걸리고 발에 치인다 했다.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다. 너의 성명이 무엇이냐? 나는 전봉준이오. 너는 해를 입음이 없는데 기뇨는 무슨 까닭이오? 일신의 해를 위하여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오. 중민이 원통하고 한탄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고자 함이다. 신문 기록에 의하면 일본을 상대로 항전하는 반외세가 거병의 목표임을 전봉주는 분명히 말한다. 다시 기포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그 뒤에 들은즉 귀국이 개화라칭하고 처음부터 이런 반사도 민간의 전에 알림이었고 또 격서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야반의 왕궁을 격파하여 주상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의 사민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료를 규합하여 일본 사람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에 묻고자 함입니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우리의 땅과 바다는 전쟁터가 되었다. 일본의 승리 후 조선 침탈은 가속화되었다.
선봉주는 5차례의 신문 이후 1895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의 나이 40이었다. 나의 죽음은 평소부터 각오한 바이지만 내가 죽은 뒤에 팔도에서 한 명이라도 의로운 선비가 있어서 능히 나의 뜻을 이어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가 영원히 일본의 병탄 아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는 데 이르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했던 또 다른 혁명가의 편지가 있다.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된 도리로서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함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당시 동학농민군이 그 당시 조선 또는 국가 또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외군과 더불어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사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에 삼은 고초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잘 살펴보내주게. 아주 급하네. 연달아 죽을 먹으며 부끄러워하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네. 나라의 운명과 뒷일은 맏동생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유광하는 성리학적 사상을 지닌 양반이었다. 그는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또 다른 한 편지가 있다. 무관에게 주는 풍계 중 가장 높은 풍계를 받았던 한달무는 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그리고 체포되었다.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모자 이별 후로 소식에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죽을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소자의 도시로 신표를 보내니 어머님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오늘 낮오후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여자 한 푼 없어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돈 300여 냥이 오면 꺼진 사람 만나 살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시오. 그간 집안 유고를 몰라 기록하니 어머님 몸에 혹 유고 계시거든 옆 사람이라도 와야 하겠습니다. 부디부디 명심불망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복망하옵니다. 남은 말씀 끝이 없으나 서로 만나 말하옵기로 그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상서. 편지를 받은 집안에서는 돈을 급히 마련하여 한달문을 구해냈으나 옥중에서 맞은 장독의 후유증으로 집에 도착한 이틀 후인 1895년 4월 1일 사망하였다. 전남 나주, 해남, 장흥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무차별 학살했던 당시 일본 병사의 일기도 발굴되었다. 우리 부대는 남서쪽으로 농민군을 추적해 48명을 때려 죽였고 부상자 10명을 체포했다. 생포한 이들은 숙소로 돌아간 뒤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였다. 오늘 동안 우리 잔당 7명을 붙잡아 성 밖에 있는 밭에 일렬로 세워놓고 모리타 1등 군조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이를 구경한 한인들은 매우 경악했다. 매일 12명 이상 103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버린 주검이 680명에 달했다. 근방은 악취가 진동했고 땅은 하얗게 사람 기름으로 얼어붙었다.
모조리 총살, 민가를 모두 불태워라, 불태워 죽여라. 일본군 문서에 언급된 표현이다. 3만 명 이상의 농민군과 가족들이 희생되었다. 한 일본인 교수는 일본군의 동학 농민군 진압작전을 일본군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올해 9월 동학혁명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야말로 세계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 역사 발전에 영향을 끼친 정신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발표자는 동학농민혁명의 국제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했다. Now they've been brought up to the world stage, very significant as an early movement of expression of the common people to seek for a better life and a better structure of society, a better organization of society, with the principle that the people are the equivalent of heaven. And I think this is a very noble aspiration that we could look to for today as well as back in last century. 이 경제적 불평등,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의 해결의 시사점을 이미 100년 전에 농민군의 패전개혁안에 담고 있고, 소위 주변 사강과 그 와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농민군이 자주적인 국가의 완성, 그리고 외세 간섭 없는 국가 운영,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말뚝처럼 횃불처럼 우뚝 서서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이겨내고자 피투성이로 싸웠던 사람들,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승리가 멀고 가망없어 보여도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기록과 기억을 잊지 말아달라고.